1시간에 6번이나 화장실을 갔는데 묽은 변이 콸콸 나왔어요. 대장 내시경 전날에 관장하는 느낌이에요. 채소나 과일처럼 뭔가 장에 좋다고 생각되는 음식들로 식단을 바꾸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훨씬 더 설사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설사를 멈추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추천드리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어떤 분들은 설사를 하면 마치 장 청소가 된 것처럼, 관장이 된 것처럼 장이 깨끗해져서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절대 아닙니다. 장 내에 점막이 손상되고 장내 환경이 악화되는 위험한 증상입니다. 설사한다는 건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의 흡수가 안 되고 영양분의 흡수가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탈수 증상이 생깁니다. 입만 마르는 게 아니라 근육에 힘이 빠지고 쥐가 나고 어지러운 증상이 생기고요. 체중도 빠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줄어드는 거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사를 방치하게 되면 근육도 많이 빠지게 되고 장이나 혈관의 힘도 많이 약해지게 되겠죠. 요즘 알려진 게 염증은 장 속에 독소가 들어오는 장누수 증후군이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장이 제2의 뇌이자 면역의 최전방이에요. 이 장 점막의 손상이나 염증을 방치하게 되면 온몸에 염증 물질이 퍼지게 되고요. 또 정신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정말 심각한 게 염증성 장질환이 많아요. 그래서 설사를 방치하다가 장을 잘라내는 경우까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되는 설사에 대해서는 굉장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설사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요. 좀 잘못된 노력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동안 좀 건강하지 않게 먹었나? 그럼 이제부터는 장에 좋은 식이섬유도 챙겨 먹고 채소를 챙겨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식생활을 바꿨더니 오히려 더 배에 가스가 차고 설사를 더 많이 하더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오히려 설사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비는 장을 자극해야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다소 의미가 있지만 설사를 하실 때는 장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장 점막의 회복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채소나 과일의 거친 식이섬유는 대장으로 내려가서 장 점막을 자극해서 상처의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식이섬유를 피하셔야 됩니다. 병원에서 이 설사로 입원했을 때 환자들한테 주는 식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잔사식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Low Residue Diet라고 하는데 풀어 말하면 대장으로 내려가서 남는 게 없는 식단이에요. 이 식단의 특징은 뭐냐면 식이섬유를 많이 제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미나 통곡물, 잎채소나 뿌리채소처럼 거친 채소를 피하게 합니다. 또 견과류나 콩 종류도 피하게 합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식단을 추천을 하는데요. 흰 밥이나 흰죽 또는 흰 식빵을 추천을 하고요. 채소 반찬은 거친 나물은 제외하고 거친 껍질과 씨앗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익힐 수 있는 것, 당근이나 감자를 푹 익힌 것을 추천을 하고, 고기의 경우에는 살코기만 수육 형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의 경우에도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익힌 것으로 드립니다. 사과나 배를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푹 쪄서 드시라고 합니다. 만약에 생으로 드시길 원하신다면 푹 익은 바나나, 푹 익은 멜론에서 씨앗을 제거한 부분으로 드시게 됩니다. 이런 음식들을 대장암 수술 후의 환자들이나 장에 염증과 손상이 있는 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입원했을 때는 굉장히 장이 편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집에 와서 다시 나물 반찬에 거친 잡곡밥을 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배 아프고 설사를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일상에서도 이런 식단을 계속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결국은 소화 흡수가 안 된 것들이 대장으로 자꾸만 내려오니까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위쪽에서 소화를 충분히 시켜주셔야 되겠죠. 1차적인 소화는 씹기입니다. 충분히 침이 나오게 하고 오래 씹고 넘기시는 게 중요하고, 식사 시간 여유롭게 잡으시고요. 드신 다음에도 가볍게 걷기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소화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핫팩으로 배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여름이지만 배는 꼭 이불로 덮어주시든지 해서 배꼽 주변을 보호해 주시는 게 설사 증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좀 젊은 층의 설사의 원인이 많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저당식품이나 제로식품에 들어가 있는 감미료입니다. 자일리톨이나 말티톨, 소르비톨 이런 당 알코올들은
소화 흡수되지 않는 재료예요. 그래서 장으로 내려가면서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설탕 껌, 무설탕 젤리, 무설탕 음료, 무설탕 캔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젤리가 회수된 적도 있었어요. 너무 복통 설사가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여러분이 간식으로 챙겨 드시는 그런 음식들도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영양제가 오히려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량 비타민C가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3000mg씩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흡수가 채 안 된 비타민C 성분이 장까지 내려와서 삼투압 때문에 물을 엄청 끌어당기게 돼요. 그래서 물설사를 하시게 됩니다. 대장 내시경 할 때 그 전날 마시는 물 자체가 삼투성 하재라고 해서 장에 들어가서 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비타민C도 많이 드시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타민C를 드시면서 설사가 발생한다면 먼저 함량을 줄여서 드시고요. 또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경우에는 담즙 분비가 잘 되지 않거나 기름기에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오메가3 지방산이 흡수가 잘 안 되고 내려와서 기름 섞인 설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식사와 함께 챙겨 드시거나 함량을 줄이시는 게 현명합니다. 마그네슘도 너무 많이 드셨을 때는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마그네슘은 변비 환자분들이 드시면 변을 잘 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마그밀이라고 해서 변비약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그밀은 산화 마그네슘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얼마나 장 운동을 자극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마그네슘 드시면서 설사한다? 그럼 마그네슘을 끊어보세요. 설사 멈추려면 도대체 뭘 먹어야 되냐고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설사를 멈추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추천드리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누룽지차입니다. 누룽지는 사실 약재로 썼어요. 동의보감에 보면 취건반이라는 이름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밥을 해서 누룽지를 만든 것인데 중요한 것은 탄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룽지 만들면은 마치 이제 커피 로스팅 할 때 같은 그런 냄새 나죠? 갈색으로 약간 탄화가 되면서 구수한 맛이 생기고 이때에 단당류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탄화로 인한 흡착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 속으로 들어갔을 때 과도한 습기를 흡착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요. 잘 흡수가 되고 마치 이제 꿀물 마시는 것처럼 에너지를 주고 소화를 도와주게 됩니다. 설사를 멈추겠다 하면은 누룽지를 조금 더 진하게 좀 태우듯이 로스팅 하시는 게 좋죠. 설사하게 되면 탈수되고 허기지니까 이온 음료나 보리차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누룽지차가 훨씬 좋습니다. 이온 음료는요, 설탕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리차의 경우는 좀 서늘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배가 평소에 차가운 분들은 보리차조차도 굉장히 차다고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누룽지차가 좀 따뜻한 성질도 있고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온 음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됩니다. 그 설사가 너무 심해서 입에 뭐가 들어오든지 계속 설사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 누룽지 건더기는 빼고 그냥 우러난 물만 드시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식사는 하시는데 허기진다 하시는 분들은 그 누룽지 건더기까지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신맛이 나거나 떫은 맛이 나는 음식이 대부분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흡착제 역할을 하고 또 수렴하는 성질이 있어서 설사를 멈추는 데 도움이 돼요. 곶감이나 또는 홍차, 또 도토리, 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밤의 경우에는 소화를 도와주는 좋은 작용이 있고요. 또 몸속에 습기를 빼주는 데 탁월해요. 설사가 있을 때 밤을 활용하시면 몸속에 있는 그런 탁한 습기들을 잘 빼주면서도 소화 능력 회복에 정말 좋아요. 근데 밤은 이렇게 드셔야지 좋습니다. 그 안에 털이 달려있는 속껍질은 제거하지 마시고 밤 과육과 함께 같이 끓이셔야 돼요. 그렇게 끓여내면은 그 탄닌이 함유된 율피차가 되는데요. 물 2리터 정도에 밤 20개 정도. 그렇게 해서 끓여서 마셔주시면 그 속껍질에 탄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를 멈추는 데 도움을 받으시고 소화 기능도 빠르게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많이 드시면은 변비로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적당히 설사가 멈출 때까지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사할 때 매실액 먹으면 좋냐고 질문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실에 신맛이 있고 유기산이 있기 때문에 침분비를 도와주고 위와 장의 살균 효과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특히 상한 음식 먹고 배탈 나기 쉽잖아요. 이럴 때 매실 액기스를 활용하시면 소화도 돕고 살균도 도와줄 수 있어요. 위산이 좀 부족하신 분들께 도움이 돼요. 중년 이상이 되면은 내시경 하시다 보면 위축성 위염 진단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 소화샘들의 숫자가 줄었다는 뜻이라 이런 분들이 위산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위산 부족에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매실즙 같은 신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이 난 것처럼 속이 쓰리거나 신트림을 하거나 이렇게 위산 과다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매실 액기스나 매실청 담그실 때 설탕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혈당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매실 액기스나 청을 드실 때 설탕 함량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매실을 대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말린 매실이 있어요. 소금에 절여서 말린 매실 그 형태로 드시거나 아니면 재료를 바꿔서 오미자를 잘 씻어서 찬물에 우리면 빨간 물이 나오거든요. 이 오미자 물도 매실즙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매실즙 또는 오미자차 드시는 게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설사의 원인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질환에 의한 것입니다. 감염성인 경우에는 급성설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식중독 걸렸거나 노로바이러스라든지 균과 독소에 의해서 급성설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만성적으로는 염증성 장질환이나 과민성 장증후군처럼 장의 염증이 지속될 때 설사가 나올 수가 있고 또는 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도 설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식중독이나 장염으로 인한 설사는 며칠 내에 나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3, 4주 이상 지속되는 것은 만성 설사로 분류합니다. 설사를 유발하는 약물들도 있는데요. 항생제가 설사를 유발하죠. 장 속의 유익균까지 다 죽이기 때문에 처방하실 때 유산균을 같이 처방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항생제 드실 때는 항상 설사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밖에도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다이어트약 이런 것들이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요. 최근에 갑자기 설사가 발생했다면 최근에 먹은 약물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장의 문제만 설사를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도 설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췌장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화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설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2주 이상 설사가 지속되거나 복통, 발열, 혈변이나 점액질변,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날 때는 꼭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사의 좋은 습관 잘 유지하시고 또 나쁜 습관 피하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누룽지차 잘 활용하셔서 장 건강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